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에 자리하고 있는 펜션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풀이 있는 그런 펜션인데요.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위치도 괜찮은데 절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이 과연 메리트가 있는 물건인지 문제는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물건 위치 여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이 되겠습니다. 요 위가 케이블카고요. 그러니까 학동 몽돌 해변 오른쪽 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거리를 재보게 되면 직선 거리로 약 1km, 학동 양양장까지 1.1k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차로 한 3, 4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 오늘 물건입니다. 자,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자, 물건은 요겁니다. 요 한 필지고요. 자, 여기 진입하는 이 진입로는 국유지의 도로입니다. 도로를 단독으로 이렇게 빌려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진입하는 진입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요렇게 한 개동이 있고요. 요게 주동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또 한 개동, 이렇게 해서 총 두 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이 600평이 넘습니다만은 건물의 이제 실가용 연면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많고요. 그리고 18년에 지어놔 놓고 영업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리뷰가 많이 없고요. 현황 조사서에는 작년 9월부터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했다가 안 했다가 띄엄띄엄 이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리뷰들, 후기들도 쭉 살펴봤는데 안 하는 날이 많았어요. 아마도 건물을 짓다가 말한 부분도 있고 영업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니까 이전 소유주분이 이제 돌아가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상속이 된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건강이 안 좋으셨거나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영업을 제대로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건물도 짓다가 좀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자, 보시면 이게 실사진인데요. 실사진. 18년에 준공이 되긴 했는데 18년에 준공했을 당시는 요 앞에 경량철골로 된 요 주택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요 뒤에 요 두 개의 1층, 2층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전부 그냥 주차장으로만 덩그러니 그렇게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리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조금 전에 현재 사진에 있던 여기 경량철골로 돼 있는 앞동에 2층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죠? 건물이 없고 주차장만 지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온전한 요 건물만 있고 요 온전한 건물 옆에도 그냥 주차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펜션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이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18년에 준공해놓고 아마도 자금이 부족했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뒤에 여기도 덩그러니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21년 9월에 정축이 됐더라고요. 경량철골로 한 41평 정도 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땐 총 4개 호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외 수영장도 이렇게 호실별로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어찌됐건 21년 9월에 이렇게 추가로 건물을 올리고 또 영업을 하려고 해서나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뒤에도 경량철골조로 해서 건물 하나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2개 호실을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방이 총 6개 호실, 여기 앞에 4개 호실 있고 앞에 요 4개 호실, 여기 1층, 2층 2개 호실에서 총 6개의 객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층은 아마 소유주가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요 1층은 객실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스파도 있고 그래요. 자, 어찌됐건 일부 좀 미완성된 듯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여기 추가로 좀 지어서 낙찰 받으시는 분이 좀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내부를 볼 수 없어서 저희가 좀 가까이서 모습을 좀 담아 봤는데요. 보시면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수영장, 개별 수영장, 야외 수영장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게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계단 있죠, 계단. 그렇게 해서 여기 침실이 2층에 있는 듯 하고요. 요 1층은 거실 겸 화장실 이런 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분되시죠, 그죠? 여기 위에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각 층별로 10평 남짓하기 때문에 거실은 조금 널찍할 것 같고요. 요 뒤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2층 객실 내부는 별다른 수리 없이 운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외부에 야외로 이제 빠져 있는 요런 목재나 이런 것들, 칸막이 이런 거는 좀 설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뒷동에서 바라다보는 바다 뷰입니다. 바다 뷰. 뷰가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요쪽이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이 위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멀리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해당 물건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요. 자, 요 길 따라서 1.1km만 쭉 이렇게 가시면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이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자분의 리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동,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뒤에 동의 2층 건물의 1층에서 이제 숙박을 하는 그림이고요. 자, 야외 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객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2층 중에 1층이에요. 상당히 넓고 깨끗하죠, 그죠? 이렇게 안에 스파도 있고 나름 시설을 좀 잘 해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침실이 있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때 방문한 날짜가 20년 8월인데 요때도 관리가 좀 미흡하더라.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으니까요. 18년에 준공을 해놔놓고 운영이 원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부동산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물건 보겠습니다. 202 타경 2520번이고요. 동부면 학동리 137-2번지입니다. 자, 물건 종별은 숙박시설로 되어 있긴 한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단독 다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2층도 추가로 지은 그게 이제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농어촌 민박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영업 승계를 받는 숙박업이 아니라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면적이 614평입니다. 굉장히 넓죠. 건물이 186평이고요. 16억 9천에 감정이 됐는데 8억 6,600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변의 땅이 이게 생산관리지역이거든요. 생산관리지역은 카페, 뭐 식당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펜션 하셔야 돼요. 전원주택이나 그런 용도로 봤을 때 평당 100만원 보면 토목한거 계산하더라도 시세가 그렇게 맞지 않나 싶은데 뭐 6억 정도 하고 실제 건물하고 하면 뭐 10억 내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로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유치권 부분도 좀 살펴야 되니까 17억 정도의 감정은 다소 좀 높게 감정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내려보시게 되면 18년에 이제 지었고 공부상 단독주택 돼 있고요. 자, 2층 펜션 앞동에 있는 2층 경양철골로 지은 4개 호실 그게 지금 41평 정도 됩니다. 21년 9월에 증축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제시외 데크 수영장 다 포함인데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요. 내려보시면 뭐 특이사항들은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에도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고요. 좀 특이한 점은 22년 3월에 현재 소유자 G씨가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그러니까 18년에 준공이 났는데 그 이후부터 한 3년간은 운영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18년 11월 당시에 거제산림조합에서 채권 최고액 8억 4천, 뭐 한 7억 정도 빌렸겠죠. 그죠? 그렇게 대출을 냈고요. 또 21년 1월에도 추가로 한 1억 정도 채권 재고액 대출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구액이 22년 3월 기준 7억 3천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챙겨봐야 될 게 개인 가압류가 있어요. 요게 1억 5백인데요. 요게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금액하고 연관이 있나 싶기는 해요. 자, 이분이 울산 쪽에 계시는 연구로 두시는 분인데 11월 달에 가압류를 했더라고요. 자, 21년 11월에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21년 9월 달에 아까 앞동이 증축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증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증축을 완료하고 나서 돈을 안 주니까 이렇게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닌가. 지금 부강종합건설도 울산이고 이분의 소재지도 울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대금 전부를 안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보통 시작할 때 얼마, 중간 단계에서도 얼마, 마무리할 때 또 얼마 이런데 마무리를 하고 나서 비용을 좀 못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요거는 추정인데요. 아마도 맞을 확률이 좀 큽니다. 저희가 워낙 공부를 많이 보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앞뒤로 맞춰보니까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내려보시게 되면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2층 증축 부분에 대해서 부광종합건설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보이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이 가니까 좀 찢어져 있던데요.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유치권 신고 금액도 없고 그냥 유치권이 있다 신고만 한 것뿐이지. 그리고 유치권이 있다라고 현황조사서상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만 한 것이지 실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금액도 고지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또 별개입니다. 이게 21년에 이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 대금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이 18년에 이거 준공했는데 지금 유치권 행사하는 건 문제 있지 않냐, 3년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 안 하지 않냐, 그런 문의를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하지만 18년에 준공은 됐으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위에 요 증축한 부분 요거는 21년 9월에 증축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사 대금 시효는 남아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면 유치권 성립 여지도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될 것은 실제로 요 2층 부분을 유치점유를 하고 있냐 부분이 핵심이죠. 공사 대금은 맞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치권 다 성립합니까? 아니죠. 요 2층 부분을 유치점유 하느냐. 자, 요것은 현재 소유자분, 채무자분을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실제 시건을 통제를 하고 그런 상태 같으면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공사를 담당했던 이분들이 열쇠를 갖고 있고 본인들이 열쇠를 그렇게 통제를 하고 시건 장치를 관리를 한다면 간접 점유로 인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 유치권을 판단하는 것은 현 소유자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치금액이 정확하게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 이 유치금액과 관계되신 분이 소유주분인 경우가 많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상속된 경우에 허위 유치권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피상속인은 관련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우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기 때문에 항상 상속되고 이러면 꼭 유치권이 붙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유치권이 가짜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공사 대금이 실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못 받은 그 공사 금액이 사실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이 건물을 온전히 유치권자가 유치를 하고 있는지 열쇠 갖고 본인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낙찰자 인수될 권리는 없고요. 자, 그렇다면 해당 물건이 최저가 기준 8억 6,600의 물건을 가져오는 게 타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 부분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유치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억 미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억대에 해당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실사용자는 한번 해볼만 해요. 실제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 저희가 내부를 보진 못했지만 내부 상태는 그래도 최근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요즘 컨셉에 맞게 지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외부 개별 야외에 그 스파 공간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래된 펜션보다 이런 거는 한번 운영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여기에 추가로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 비용 부분 감안하셔서 보수적으로 좀 보면 7, 8년, 10년, 10몇 년 된 그런 연식된 펜션들보다는 좀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묘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하고 좀 가깝기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운영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펜션 투자는 안 됩니다. 지금은 차라리 시내 중심가의 모텔이나 이런 거 실제 운영 잘못해서 매출 떨어진 거 리모델링해서 매출 올려서 얹어서 대파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펜션은 요즘 너무 많아요. 사실 옛날만큼 여행을 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소위 되는 펜션만 된다. 그래서 이 펜션을 살려서 얹어서 되팔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모텔은 왜 다르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텔은 유흥지나 시내권의 모텔 같은 경우는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게 이제 주 손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 좋고 남녀 커플이 오기 좋은 시내권, 유흥상권, 중심상권 이런 거는 여행 경기를 그렇게 좀 덜 타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객만 수요로 하는 펜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은 농어촌 민박형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에 요 앞동만 한 사람 소유로 펜션을 하고 뒷동은 또 임차를 주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해서 70평이 초과되면 농어촌 민박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운영하실 분들은 그 부분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A 명의자, 요거는 B 명의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 전입 부분도 소유주는 6개월, 임차는 3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까다로워져 놓으니까 사실은 실사용자 중심으로 보고 재매각 차익이나 임대를 줘서 수익을 하는 이런 거는 좀 펜션이 요즘은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요. 위반사항, 야외 풀 요런 거는 제시 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는 없거든요. 요런 걸로 또 펜션이 되니 안 되니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응찰 여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회차 제소 금액으로 보든지 한 번 더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응찰 여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그러면 현장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동몽돌 해변 1km 근방에 위치한 풀빌라 펜션입니다. 지은 지가 오래 안 됐는데 경매로 나오게 됐네요. 이게 이제 올라오는 길, 이제 내려가는 길.
한번 보겠습니다. 펜션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람 손을 안 타놓으니까 좀 엉망이네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매입 후에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안에 이제 이렇게 풀이 있고요. 스파가 있고 스파가 있고 아니 따로 있고 여기 야외 풀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관리를 안 해서 엉망이긴 한데 자 안에 객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전망은 뭐 대충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는데요. 정비가 좀 필요하고, 다만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보강을 하면, 운수를 하면 위치도 괜찮고 야외 풀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 붙이라는 그런 컨셉이라 잘 이렇게 만들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물건 소개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